이번 시간에는 킬러 문항의 본질이 뭐냐 이 문제를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며칠 전에 정부에서 문학 6평에서 33번이 킬러 문항이다 라고 발표를 했잖아요. 근데 그 33번 문학이 킬러 문항에 해당되지 않고 킬러 문항의 허구의 사례다, 이 점을 제가 다시 한번 밝혀보겠습니다. 지금 뭐 오늘 저녁에 뉴스를 보니까 메가스터디나 뭐 시대인재 UA 같은 대형 입시 학원이 지금 정부의 그 세무 감찰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게 교육계의 이 킬러 문항이 그 정치권의 문제로 가속화되고 있고, 교육의 문제를 정치권이 완전히 장악하고 가져가고 있는 그 모습을 여실히 들여다볼 수가 있는데요. 이 킬러 문항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이제 그 교육계의 문제지 않습니까? 전문적인 영역에서 다뤄야 될 문제인데, 그들이 밝힌 이 킬러 문항이라고 하는 것의 그 정의는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다시피 공교육에서 다루지 않거나 사교육에서 너무 심각하게 고난이도로 다뤄냄으로 인해서 공교육이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다. 그리고 사교육 카르텔이 형성이 돼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막아야 된다. 그래서 킬러 문항으로 시작을 했다가 마지막에는 세무조사, 이런 거 내년에 총선의 그 표심을 의식한 탓인지 정치권의 논리로 심각하게 몰아가고 있는 것을 보면서 본말이 전도된 것도 이만저만 아니고, 실제로 킬러 문항의 이 논의 속에 우리 교육계가, 특히 문학교육에 있어서 우리가 수험생들이나 문학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공교육 또 사교육의 강사들까지도 반드시 알아야 될 그 킬러 문항에 감춰진 그 진실이라든가 본질, 그 실체가 분명히 있는데 그 점이 너무 희석화되고 완전히 그 파묻혀버린 그런 현상을 볼 수가 있어서, 제가 이제 다시 한번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여러분들이 그에 따른 희생자가 되지 않도록 안내를 하려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영상의 마지막에 보면은 지난번 영상에 제가 오르비 그 칼럼도 쓰고 이미 그 6평 본날 제가 해설도 바로 했었고, 바로 그 다음날 이제 새 입시 제도와 관련해서 출제 오류에 대해서도 상세하게 그 지난번 영상에 올려놓은 게 있어요. 그것도 참조하시고 후반부에 제가 영상을 그 33번, 34번과 함께 영상을 그대로 다시 좀 붙여놨으니까 끝까지 들으시고 올바른 킬러 문항의 본질에 대해서 확실하게 이해를 해야만이 올해 여러분들이 성공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부에서 말하는 킬러 문항이 아까도 말했지만 공교육에서 다룰 수 없거나 사교육에서 고난도로 다루는 그런 문제다, 뭐 이렇게 정의를 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33번 같은 문제는 결론부터 말하자면 킬러 문항이 아니에요. 오히려 공교육에서 기본적으로 다뤄야 될 문학의 기본 개념이나 원리를 제대로 출제하지 못한 출제의 오류입니다. 그러니까 킬러 문학 축에도 못 끼는 것이죠. 어떤 그 출제의 논리적 타당도가 결여가 되어 있고요. 비논리입니다. 그리고 전제 자체가 아예 틀린 거예요. 조지훈의 맹세라는 게 뭐 뒤에도 해설 제가 영상에서 여러분들이 보면 알겠지만, 뭐 부재하는 님을 복이 이렇게 나왔잖아요. 부재하는 님을 기다리며 바람직한 새로운 세계를 희구하는 시다 라고 보기에 나와 있는데, 조지훈의 맹세는 그런 시가 아니에요. 나라를 위해서 죽어간 그 호국 영령들, 그네들에 대한 희생과 사랑의 의지를 표현한 거기까지 시지, 뭐 기다리고 바람직한 세계를 바라고 그런 게 아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기 전제 자체가 틀린 겁니다. 그러면 킬러 문항의 이 논의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공부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그 성찰적인 의미, 그 본질이 뭐냐면은 공교육에서 다루지 않은 것을 출제하지 않는다, 이게 아니고 공교육에서 교사들이 제대로 가르쳐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그런 숙제가 있는 것이죠. 이 킬러 문항의 이 논란 속에는
공교육이 제대로 기능을 해야 되는 것이죠. 말하자면은 도식적인 문학 교육이 횡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이제스트식으로 이렇게 요약본, 주제, 시대 배경, 그리고 부정적 현실, 고로 바람직한 삶의 추구, 뭐 님에 대한 기다림, 이런 것을 앵무새처럼 읊조리고 그대로 도식적으로 적용을 해서 이번에 그 문제도 분명히 그 교사가 냈어요. 문학 전공자라면 그렇게 안 냅니다. 절대로. 조지훈 맹세를 그렇게 해석할 수 없거든요. 절대 조지훈 맹세는 뭐 부지런한 님을 기다리는 시도 아니고요. 바람직한 새로운 세계를 희구하는 시가 아니에요. 근데 전제를 그렇게 해놨기 때문에 선지에 님을 기다린다, 이것을 맞다고 할 수밖에 없는데, 그런 잘못된 도식적인 앵무새 같은 책에 나와 있는 도식, 문학의 도식을 그대로 적용하고 그 선지를 출제를 해놓은 그 교사도 문제고 출제진의 오류입니다. 그렇다면 이 땅의 학생들은 정말 어두운 밤길을 가는 소경과 같은 무지의 어둠 속을 헤매야만 되는 희생자가 되는 거예요. 이 문제는 사교육의 강사들에게도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여러 해설을 봤지만 이 문제가 틀렸다, 오류다라고 자신있게 지적을 한 강사가 하나도 없어요. 뭐 메가스터디, 뭐 다른 인터넷 매체, 마이매기니, 오르비도 마찬가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평가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무비판적으로 적용하고 그 해설 같은 거 이런 나부랭이 봐가지고 그대로 앵무새처럼 읊조리는, 출제도 잘못됐죠. 해설도 정답에 꽤 맞춰서 자기의식에 어떤 자기 견해가 없이 답에 꽤 맞춰서 평가원의 문제니까 다 올바르다, 다 정상적이다 해서 답에 꽤 맞춰서 자기식으로 합리화해서 해설하는 식의 이런 해설을 듣고 공부하는 우리 학생들이 너무나 암담하고 정말 무지에 무지를 더하는 꼴이 되기 때문에 심각한 문제죠. 이게 킬러 문학 논란에 우리 교육계가 짊어져야 될 숙제 중에 숙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교사는 공교육에서 뭐 출제한다고 해서 교사들의 현재 자질이 더 성숙되지 않거든요. 이러한 근본적인 그 반성이 있어야 됩니다. 교사들도 공부도 제대로 해야 되고요. 공교육이 정상화되려면 그네들의 그 질적 수준이나 자질을 좀 더 높이고 공부도 더 많이 해야 됩니다. 문학의 기본적인 원리나 개념 같은 것을 확실하게 정말 공부를 잘해서 왜곡됨이 없는 문제를 출제할 수가 있어야 되고, 또 해설도 해줘야 되고, 사설 강사들도 마찬가지예요. 뭐 온라인 강사들, 뭐 오르비에 있는 이 강사들 다 마찬가지입니다. 메가스터디, 뭐 마이메, 또 뭐 이투스, 뭐 거기에 있는 강사들 제가 제대로 해설한 걸 한 번도 못 봤어요. 이번 문제를 가지고 볼 때.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하고, 문학에서는 문학에 적합한 전문화된 그 전공 선생님의 강의를 꼭 참고하고 그 세분화해서 강의를 들어 나가야 됩니다. 비문학의 경우에는 제가 볼 때 이 평가 문제 정식으로 출제 오류를 지적할 수 있는 그런 안목의 논리력을 갖춘 강사는 제가 보지를 못했어요. 우리 오르비의 이혜왕 선생님이라고 논리를 가르치는 그 선생님이 유일하게 평가 문제 이의를 제기하고 재판까지도 가고 이러한 그 굉장히 주체적인 비판적인 안목의 강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비문학의 경우는 이혜왕 선생님의 강의, 문학의 경우는 아무래도 제 강의를 듣고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야만이 올해같이 기본 개념과 원리에 충실한, 그리고 정말 왜곡되지 않는 이 킬러 문항의 그 본질의 그 허구성을 잘 짚어낼 수 있는 강의를 듣고 끝까지 공부를 해 나가시기를 권유합니다. 그리고 이번 이 킬러 문항의 본질을 우리가 볼 때 수험생 여러분들이 이 정치권의 논리를 그대로 따라가지 마세요. 그리고 자기 공부를 하시기 바랍니다. EBS 수특 수한 이 교재를 중심적으로 쭉 해 나가고요. 문학의 경우는 최근 3개년간에 나와 있는 기본 개념과 원리 이 강의가 이제 계속해서 업로드가 될 텐데, 그런 강의들
제가 오르비에 올려놓는 그런 강의들 중점적으로 공부를 꼭 해 나가시면은 이 킬러 문항과 관련된 이런 논리의 허구성이라든가 또 평가원 문제라고 해서 무조건 답에 꿰 맞추고 다른 선지들은 그냥 훌러덩 넘어가는, 또 해설을 해도 잘못된 해설을 하는 그런 오류가 말끔히 제거가 되리라고 확신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정부에서 그 정치권의 논리로 교육의 문제를 가져가면서 어떤 그 정치의 문제로 그 폭력적인 소재거리로 삼는 이러한 행태에 대해서 수험생 여러분들이 희생타가 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된다. 그리고 킬러 문항의 그 본질은 논리의 타당성이에요. 평가원식 논리에 맞는 문제 해설을 드려야 되는 것이고, 오류의 문제는 오류의 문제라고 확실하게 인지를 하고 공부하는 게 진짜 킬러 문항의 본질이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33번 정부에서 발표한 것은 킬러 문항이 아니라 출제 오류입니다. 비논리고 문학의 기본 개념과 원리에서도 벗어난 그러한 잘못된 문제라는 점을 제가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립니다. 그리고 뒤에 영상 올라오니까 흥미롭게 보세요. 이런 영상들을 참고를 하셔야만이 여러분들의 안목이 높아지고 그 수준 높은 안목으로 강사도 선정을 잘하시고 교재도 선정을 잘하고 내년에 총선도 잘해서 여러분들의 그 수준 높은 안목으로 정치와 교육의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33번은 조지훈의 맹세라는 시가요, 보기에 보면은 잘못 출제를 했어요. 이거 한마디로 님의 나라를 위해서 죽어간 그 님에 대한 그 희생에 대한 화자의 아낌없는 그 님들에 대한 그 조국과 국가를 위한 지사적인 시지거든요. 그네들을 위해서 화자도 자기 목숨을 아낌없이 해 뜨는 날 아침에 피를 흘리고 죽어가고야 말겠다. 아낌없는 희생의 의지와 사랑을 보여준 시거든요. 이런 것이지 보기에 보면은 부재하는 님을 기다린다거나 더 나은 세상에 대한 바람을 드러낸 시가 아니에요. 한용운의 거짓 이별과처럼 지금 이별은 거짓 이별이고 우리가 언젠가 만날 줄은 알아요. 요런 게 님을 기다리는 거고 바로 낙관적인 기대가 있는 거고 바람직한 삶을 추구하는 거예요. 이 시는 조지훈의 맹세라는 시는 님을 기다리고 더 나은 세상을 바라고 그런 시가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요런 잘못된 해설을 가지고 문제를 풀어야 되니까 아닌데도 이렇게 부재하는 님을 기다리고가 보기에 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맞다고 해야 되는 이런 그 죄 아닌 죄를 저지르는 거거든요. 잘못된 출제입니다. 그리고 이제 굉장히 그 오해가 있는 그 선지 중에 하나가 이 나번에 봄과 같은 세계에서 대상들과 함께 자유를 누린다 이 말인데, 이 보기는 이렇게 나왔잖아요. 근데 이제 선지에는 담벽 안에서 봄과 같은 세계를 대상들과 공유하려고 한다. 이렇게 문장을 유사 문장을 써가지고 수험생들을 헷갈리게 만들었어요. 결론부터 이야기하면은 이 시는 내 언어 앞에서 사물들을 다 세우고 내 언어로 나의 주관적인 언어, 관습적인 언어 말고 내 주관적인 언어로 대상을 명명하고 내 언어로 인식하는 1차적인 언어의 기능을 썼고요. 그리고 내 언어마저도 자유로워야 된다. 사물은 다양하니까. 그래서 사물은 사물대로 자유롭고 내 언어는 언어대로 자유로운 그러한 세계가 스프링, 봄이라는 거예요. 봄의 자유를 노래한 시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봄과 같은 세계라는 것은 자유의 세계거든요. 그 사물들과 함께 언어도 자유, 사물들도 자유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는 담벽 안에서 봄과 같은 세계에서가 아니라 세계를 이렇게 목적으로 해놓고 대상들과 공유한다는 건데, 이 공유라는 것은 함께 소유한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 시는 물건을 담벽 안에서 어떤 물질을 함께 소유한다는 게 아니에요. 소유가 아니라 너희들은 너희들대로 자유롭고 내 언어는 내 언어대로 자유롭다는 뜻이야. 그러니까 함께 자유로라는 말하고 대상들과 공유한다는 뜻을 여기서는 출제자가 이렇게 완전히 다른 뜻으로 쓴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그걸 알 수 있어요? 지금 이 문장 성분이 바뀌었잖아. 봄과 같은 자유의 세계에서. 근데 여기서는 봄과 같은 세계를 물건처럼 대상들과 담벽 안에서 소유한다는 뜻이야. 그런 소유의 개념이 아니란 말이야. 근데 여러분들이 이런 선지를 구별할 수 없도록 이렇게 조금 그 유사한 사이비 선지를 쓴 거단 말이야. 이것은 좀 출제진이 이 선지
작품 선정은 굉장히 잘했습니다. 인신론적인 시로 잘했는데 아쉽게도 좀 청소년기의 성장 환경이 좀 안 좋으신가 봐. 이렇게 좀 약간 베베 뒤틀렸어. 요건 몰랐지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해하기에 충분하다. 그러나 이 문제는 이런 의도임을 이제 제가 설명을 하는 것이고요. 여기 이제 선지에 보면은 이제 내 언어 속에 서라 이 말은 중요한 것은 나의 언어예요. 그러니까 내 언어로 대상을 내 언어에 의해서 인식하고 명명을 함으로써 사물을 인식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존의 언어가 아니고요. 이번에 내 언어에게 자유를 주었다는 것은 나의 고유한 언어로서 대상을 명명하고 인식한다는 뜻이기 때문에 내 언어를 통해서 인식하기 때문에 대상을 파악하는 행위, 대상을 파악한다는 것은 언어로 인식하는 것인데 그것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야. 이런 건 선지를 굉장히 잘 썼습니다. 그 다음에 봄이 자유가 아니라면 꽃피는 지옥이라고 하자. 이건 언어로부터 자유롭다는 거예요. 대상도 자유롭고 언어도 자유롭기 때문에 언어와 대상이 자유를 얻을 가능성이 이게 답이잖아요. 그리고 4번에 이름이 지옥이라고 해서 필 꽃이 안 피냐. 이름과 상관없다. 대상은 자유롭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대상이 자유로운 것이지 자기가 뭐 외부 상황에 변화를 줄 처지가 못 되고 5번도 자유롭게 뛰어라. 이런 것도 대상은 자유롭다는 것이지 자기가 제한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게 다 이래서 틀린 것이거든요. 요거 이제 제가 설명하려면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리지만 일단은 이 정도로만 제가 좀 설명을 하겠고요.